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국.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파이어입니다. 저자 강한국, 출판사 페이지2.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지은이 소개. 강환국. 직장인 투자자에서 파이어족으로 변신했다. 시간 투입 대비 수익이 높은 퀀트 투자를 통해 직장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며 연복리 15%의 수익률을 거둬 입사 12년째인 만 38세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사표를 던진 파이어족이 되었다. 현재 전업 투자자이자 구독자 14만 명인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투자 관련 서적을 집필하는 작가, 온오프라인 투자 강의를 하는 강사로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돈까지 버는 꿈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 책은 파이어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인터뷰한 대상의 조건은 구체적이다. 40세 이하 순자산 20억 원 또는 연 지출 25배 이상 보유가 그것이다. 이는 곧 파이어의 조건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왜 40세일까?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학을 졸업한 뒤 30세까지 큰 부를 축적하긴 어렵고 한국 기업의 구조 조정이 40세 중후반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50세는 조기 은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책에서의 기준은 40세이다. 왜 20억 원일까? 일반적으로 강연을 할 때 수강생들에게 경제적 자유의 기준을 물으면 20억 원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이 자산을 활용해서 연 5% 정도의 수익만 내도 1억 원 이상의 자본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 소득이면 품위 있는 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왜 연 지출의 25배일까? 많은 파이어 연구자들은 4% 룰을 강조한다. 이는 트리니티 대학의 새 교수가 1998년에 발표한 트리니티 연구에 기반한 것인데 모아놓은 자산의 4% 정도를 매년 지출하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하므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를 잃어라. 원팀장, 독일계 기업 중국 지사장, 직장인 파이어, 절약저축.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인 원팀장은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친구니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새 20년이 넘었다. 나는 당시 독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독일 학교는 11학년에 1학기에서 2학기 동안 해외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덕에 나는 전라남도에 있는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원 팀장을 알게 되었다. 어릴 때 알던 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파이어족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무척 놀랐다. 이 책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들에게는 모두 남다른 수입원이 있다. 원 팀장은 그중 특히 정석적인 직장인 파이어족 코스를 밟은 경우로 따라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 가장 처음에 소개하려고 한다. 은퇴 후 투자소득의 중요성을 깨닫다. 그는 대한민국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딱히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많은 아버지들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회사로 출근해 일했고 외벌이 월급만으로는 풍족하게 자식 둘을 입히고 가르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부모님의 노력 덕에 그는 남들보다 조금 여유 있는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그는 우리 집에는 돈 걱정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 두 분 모두 은퇴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불과 몇 년 차이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전과는 달리 씀씀이나 여러 방면에서 상대적으로 썩 여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투자 소득이 꼭 있어야겠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퇴직의 충격을 남들보다 편하게 겪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 후 그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1억 원이 모일 때까지는 잃지 않는데 집중하라. 2010년 초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된 것은 2020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까지 약 10년 정도가 걸렸다. 인지도가 높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운이 좋게도 인턴 기간이 끝나면 주재원으로 파견을 보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받고 입사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하면 보통 본사 근무보다 업무 강도는 낮은 편이고 해외 특별 수당이나 집세 보조금 같은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나 또한 주재원으로 일하며 상당한 양의 월급을 저축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해외에서 근무하며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인 100만 원 이하로만 사용했다.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나가서 놀기보다는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다. 그렇게 2년여의 주재원 생활을 마치자 2013년까지 1억 원 정도의 종잣돈이 모였다. 그때까지는 쌓은 습관대로 무조건 아껴 썼고 저축, 그리고 저축에만 집중했다. 투자는 하지 않았고 은행 적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 2014년에 중화권 지사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독일계 회사에서 지사장으로 그를 고려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국어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중국어도 능통했던 그가 다시 중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면서 연봉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연봉 상승 덕에 2015년에는 약 2억 원까지 모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퀀트 투자로 저평가 우량주를 매매하는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저축과 투자가 순조로워 그의 자산은 2017년쯤 5억 원에 도달했다. 그 해부터는 암호화폐 차익 거래와 퀀트 투자를 병행했다. 2018년에는 집을 하나 샀는데 5억 원짜리가 2021년에는 11억 원이 되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그의 자산은 20억 원 이상이다. 부동산으로 6억 원, 암호화폐로 6억 원, 주식으로 3억 원 정도 벌었고 나머지는 연봉으로 받는 돈 가운데 매년 약 1억 원 정도를 꾸준히 투자금으로 전환한 덕분이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도 그는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사실 그는 내게 인터뷰 제안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다. 중국에는 젊은 나이에 100억 이상을 모은 부자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돈을 모으는데 많은 자극과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아직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그에게 그래도 달라진 것이 없냐고 묻자 회사에서 잘려도 나 혼자 먹고 사는데 몇 년 동안은 아무 걱정 없겠군 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 덕에 회사 대표를 만나도 소신껏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그의 다음 목표는 일단 빨리 50억 원을 모으는 것이다. 해외 근무를 마치면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 50억 원 정도는 있어야 건물을 사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전업 투자를 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것이 그의 꿈이다. 혹시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 포기한 것이 있는지 물으니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할 때까지
결혼은 포기했다고 답했다. 결혼은 50억 원을 모으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 한다며 그는 멋쩍게 웃었다. 파이어 인터뷰 원 팀장. 100점짜리 스킬 하나보다 60점짜리 스킬 3개를 보유하라. 경제적 자유 달성 전과 후. 언제든지 살 수 있으면 오히려 안 사게 된다. 수입. 첫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었을 때는 해외 수당을 합쳐 월급이 약 400만 원쯤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매달 1000만 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지출. 사회생활 초반에는 한 달에 100만 원쯤 썼는데 홍콩이 물가가 비싸서 꽤 빡셌습니다. 지금은 월 200만 원 정도 주로 먹는 것과 레저 활동에 씁니다.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아서 옷이나 신발 등의 외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데 모두 유니클로 같은 중저가 브랜드에서 해결합니다. 자산이 5억 원이 넘은 후에는 명품이나 차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없는 사람은 있어 보이려고 명품과 차를 사는데 진짜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지 않아요.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나중에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그때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앞서 말했던 대로 부동산, 주식, 코인에 분산 투자 중입니다. 기여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비중으로 지출이 50%, 수입이 20%, 투자는 30% 정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지출의 비중이 높으면 결국 투자할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익과 투자보다는 지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늘리는 법.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되어라. 대기업, 공기업 입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는 시스템이 잘 짜여 있어서 직원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성장성이 좋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강력 추천합니다. 기업이 빠르게 커지면 승진도 빨리 되고 연봉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 스톡 옵션을 받을 수도 있겠죠.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본인 담당 분야 외의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경력도 길지 않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고요. 그런 다양한 경험이 제가 30대 초반에 외국계 기업의 중국 지사장이 된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중소기업 스타트업이나 입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입사 전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신용평가 사이트를 통해 법인의 재무제표를 구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좋겠죠. 입사 후에는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한 상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의 미래의 모습이니까요. 간혹 본인 자산만 챙기고 직원들을 부속품 취급하는 대표도 있는데 이런 대표는 직원 급여나 복지 등에 인색하죠. 그래서 상사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든가 10년에서 15년 일을 했는데도 급여가 매우 작다면 이직해야 합니다. 성장성도 있고 대표가 직원들을 잘 챙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으로 말이죠. 또한 한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골고루 아는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 달성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국어를 잘하는 편이지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인이나 조선족보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어 실력 외에 회계 지식, 영업 관리, 네트워킹 능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처럼 60점짜리 스킬 3개를 보유하는 것이 100점짜리 스킬 1개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스킬에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또한 특정 능력이 0점에서 60점까지 늘어나는 건 대부분 1년에서 2년이면 충분하지만 0점에서 100점까지 가는 것은 몇십 년이 걸려도 힘들고 자칫하면
평생 100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가성비 차원에서도 60점짜리 스킬 3개를 보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출 줄이는 법. 아반떼, 그랜저, BMW로 이어지는 테크트리를 피하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지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몇백만 원이 생기면 시계를 사고 몇천만 원이 생기면 차를 사는데 다 씁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그 차를 바꾸죠. 한국에서는 아반떼, 그랜저, BMW가 전형적인 테크트리인 것 같습니다. 처음 1억 원을 빨리 모으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절대로 안 모이죠. 싱글일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무조건 최고이고요. 혼자 사는 경우에는 밥을 해먹지 않고 사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밥을 하면 요리하고 치우는데 1시간에서 2시간씩 낭비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게다가 혼자면 재료값 들여서 요리해도 나중에 남는 재료는 버릴 때가 많죠. 투자 잘하는 법. 조급한 마음을 버려라. 투자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퀀트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전 재산을 투자하면 잦은 변동성에 하루 종일 주식창만 확인하게 되고 심리상 견뎌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가 익숙해진 후 투자 규모를 5억 원 이상으로 키웠는데 이때는 하루에 몇백만 원이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단순한 변동성으로 여겨지고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보단 장기적이고 꾸준한 수익 실현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대해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작은 금액만 투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하면 가장 멋진 시나리오겠지만 일단 투자금을 투입해야 적극적으로 공부가 되더군요. 나만의 팁. 다양한 인연이 다양한 기회를 만든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받기에 인맥 관리에 신경 쓰는 편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은 가급적 먼저 취하는 편이고 서로 불편하지 않은 사이였다면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되 경제적인 목적의 만남에는 거의 응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꼭 필요할 때나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사업적인 이야기나 민감한 비즈니스 대화는 피하려고 합니다. 사적이나 공적인 만남 모두 서로 마음이 편해야 부담 없이 오랜 관계가 지속되니까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일련의 관계들이 지금 경제적 자유 달성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막 제대한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중국 여행을 처음 다녀오고 중국에 관심이 생겼고 중국 어학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초등학교 동창이 통역을 도와주고 정보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중국어는 제 직장 생활에 강력한 무기로 돌아왔죠. 직장 생활 중에 알게 된 미국 교포 사업가는 회사의 경영 방식과 직원 관리, 나아가 전체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광한국 작가 역시 고등학생 때 알게 된 사이인데 근로소득과 은행 적금이 전부였던 저를 투자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영감과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매우 중요한 몇 갈래의 가지 모두가 만남에 의한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우리가 사는 복잡한 사회에는 수학 공식처럼 인풋과 아웃풋의 정확한 결과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우상향의 방향성을 간직한 지인들이 많다면 결국 내 인생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전하는 말, 경제적 자유가 곧 퇴사는 아니다. 일단 어릴 때, 즉 20대부터 30대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업무 스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방법,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월급까지 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고 무조건 직장을 떠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이 안정적이면요. 계속 직장에 다닐 때도 경제적 자유, 즉 여유가 도움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20대에서 30대 직원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비용이 적은데 4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직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40대 이상의 직원은 월급과 복지가 높아져서 월등한 능력이 없는 이상 밥값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따라서 직장인이면 누구나 40대부터는 회사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잘리지 않기 위해 상사에게 비굴하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한 행동을 상사나 회사가 좋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여서 더럽거나 귀찮은 일만 떠맡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입장이 더 꼬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커리어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